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영미권 명사 및 문화를 통한 상황 영어 웨일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웨일즈는 영국의 한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킹덤 하면 왕국이고요. 왕국이 하나로 합쳐진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봤던 런던이 위치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이 웨일즈와 북아일랜드가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 각각의 부분 중에 이번에는 웨일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웨일즈. 자, 영어로는 웨일즈라고 하고요. 우리는 웨일스라고 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도로 나눠져 있고 각 도에는 중심이 되는 그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영국도 각각의 수도라고 해서 중심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웨일즈는 카디프가 수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브리튼 섬 중에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제외한 지역을 웨일즈라고 합니다. 그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잉글랜드의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폭넓게 돌출되어 있는 반도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반도라는 건 한 부분은 그 육지, 즉 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바다와 접해 있는 것을 반도라고 하죠. 자, 북서쪽은 아일랜드 해와 세인트 조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일랜드와 남쪽은 브리스트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남서 잉글랜드와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웨일즈는 고지가 많기 때문에 평지부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경작보다는 목축이 활발하며 식육과 약모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중에는 남웨일즈의 철, 구리, 석탄 등이 대규모로 개발되고 운하도 건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웨일즈는 고지가 넓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우리도 대관령 같은 데에서 목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농산물 경작을 하기보다는 그쵸, 목축을 해서 식육, 고기를 얻거나 양모는 양 같은 걸 키워서 얻어지는 부산물을 얘기하는 거죠. 가죽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고지가 높으면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광물들이 또 들어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 구리, 석탄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고 이제 뒤에 명소를 볼 때 운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운하도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웨일즈 하면 될 수 있는 그 명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명소로 스노도니아 국립공원이에요. 이거는 영국의 웨일즈 북부 지방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웨일즈어로는 에릴리라고 하는데 이 에릴리는 예전에는 독수리를 뜻하는 에릴르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지었지만 웨일즈어 학자 이포로 윌리엄스 경이 이제 고지라는 하일랜드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밝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독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윌리엄스 경이 하일랜드 고지를 뜻하는 이름이다라고 밝혔다는 얘기죠. 영어 이름인 스노도니아는 웨일즈의 최고봉으로 높이가 1085m인 스노드잔에서 유래가 된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디카프성. 여러분 그 웨일즈의 수도가 디카프라고 했었죠. 자, 디카프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AD 55년 로마 군사들이 요새 겸 현지인들과의 교육소로 사용하기 위해 처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하면 공주와 왕자가 사는 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의 용도가 있어요. 공주, 왕자, 왕이 살고 왕비가 사는 데가 성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지키고 방어하고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성입니다. 그래서 성은 좀 높은 곳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높이 쌓아서 상대방이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까이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성 안에서 살려면 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필요하되 그 물이 그냥 뭐 우물처럼 길러서 쓰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물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지경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다리 같은 걸 놓아야지만 건너서 성 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그것을 다리 같은 걸 놓았다가 이제 뭐 어떠한 적이 쳐들어왔다거나 이렇게 하면 성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다리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성과 성 안과 성 밖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성은 그 뭐 왕족이라는 사람들을 위한 그 곳이 아니고요. 지키고자 하는 요새였다는 거죠. 자, AD 400년경까지 로마 국민들의 요새로 사용되었으나, 자, 아까 AD 55년에 로마 군사들이 그 요새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4,000년까지, 그러니까 400년까지는 로마 군사들의 요새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11세기에는 노르만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특유의 건축 양식으로 성의 외벽을 다시 쌓고요. 정원을 꾸미는 등 성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가 다시 빼앗게 되면은요, 그게 내 거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걸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어떤 거를 좀 꾸며놓고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만들었을 때의 성에다가 노르만인이 그것을 다시 자기가 차지했을 때는 자기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사람이 있던 걸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걸 고치고 변화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벽을 쌓고 정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로마 시대의 요새라고 했어요. 모습과 빅토리아조의 고딕 양식 등 다양한 시대의 건축 양식이 공존하며 성 전체의 모습이 웅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면 신사의 나라다, 안개의 나라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지만요. 신사는 예의가 상당히 발라요. 그래서 영국은 뭐를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되게 그 신사 자체가 이렇게 딱딱 규격에 맞는 거잖아요. 예의범절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 같은 것들이 아름답기보다는 웅장하고 또는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영국 사람들의 그 국민성과 관련되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이 디카프 성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노르만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이 하나의 양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여러 다양한 시대의 건축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내부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대리석 등으로 화려하게 밖은 웅장하지만 내부는 이렇게 또 다르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는 얘기죠.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매일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디카프성이에요. 웅장하죠? 이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아까 고지가 높아서 목축업이 발달을 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철, 구리 등의 광산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운하를 만들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명소로 운하 볼 거라고 했죠. 폰트 치실트 다리와 운하입니다. 자, 영국 웨일즈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폰트 실리트 수도교와 그 위를 지나가는 랭골렌 운하로를 얘기하면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높고 길고 높은 수도교며 다리 위에 흐르는 운하에서 배를 타고 건너는 관광이 그
유명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폰트 치실트 수도교는 금속 사용 건축물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명소라는 얘기죠. 랭골렌 운하는 원래는 엘즈미어 운하의 중심 부분이었고요. 수롭쇼 유니언 운하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고 이후에 관광 증진을 위해 현재 이름으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수도교라는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요. 수도교는 뭐냐면 하천이나 도로 등의 위를 건너는 상하수도를 받치기 위해 건설한 다리로 로마 시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처음 세워진 교량의 형태이다. 로마는 영토 확장과 함께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제 근처의 산들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수로는 협곡이나 계곡을 통과해야 했으므로 그를 위해서 수도교가 건설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상하수도를 받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천이나 도로 위에 상하수도를 받치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를 수도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폰트 치실트 다리를 볼 건데요. 이게 보통의 다리와 다르게 상당히 높이 만들어진 이유가요. 상하수도를 받치기 위해서 하천이나 도로 위를 건너는 상하수도를 받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좀 되게 높이가 높다는 얘기죠. 다른 다리에 비해서. 자, 보십시오. 여기 다른 다리보다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상하수도를 받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높이가 높아요. 자, 그 다음 보메리스 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뭐 보셨어요? 디카프 성을 보셨죠? 자, 디카프 성은 로마 군사들이 만들었던 요새인데 11세기경 노르만족이 다시 그거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그 외벽을 쌓게 되고 정원을 가꾸게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건축 양식, 대표적인 고딕 양식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의 양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성이었죠. 자, 보메리스 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 웨일스 북부 퀸헤드 카운티 버러에 있는 노르만 양식의 성이에요. 아까 걔는 고딕 양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이 섞여져 있는 게 카디프 성이었다면 보메리스 성은 노르만 양식의 성이고요. 성의 구조는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벽 안에 또 성벽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안을 방어하는 요새라고 했어요. 왕과 왕비가 사는 곳이 아니고요. 요새로 성을 만드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완공하지 못한 미완성의 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전경은 이렇게 되고요. 아까 카디프 성이랑은 약간 좀 달라요. 그쵸?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틴턴 수도원이에요. 자, 여러분 유럽을 가다 보면 수도원이 참 많은데요. 이 웨일즈에도 수도원이 있다는 거죠. 틴턴 수도원인데요. 영국 웨일즈에 있는 수도원 여러분 유적이라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뭐라 그럴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적이라는 거는 어떠한 흔적을 남겨놨다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왜 그냥 수도원이며 라고 하지 않고 수도원 유적이라고 얘기했는지. 12세기 초 시토의 수도사들이 건설을 하였고요. 16세기 종교개혁 때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폐허가 됐어요. 자, 폐허가 됐다는 거는 부서지거나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을 고쳐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놨기 때문에 폐허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때 웨일즈의 가장 부유한 수도원으로서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보존되지 않고 폐허로 남게 되었으나 아까 고딕 양식이 한번 나왔어요. 카디프 성이죠.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중세 수도원은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딕 양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아까 카디프 성이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보메리스 성은 노르만 양식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카디프 성은 대표적인 게 고딕 양식.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양식이 합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폐허가 됐지만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중세 수도원이기 때문에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폐허가 되어 있어서 폐쇄되면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야. 아까 보메리스 성은 돈이 많이 들어서 미완상의 성이고요. 틴탄 수도원은 폐쇄되면서 폐허가 된 걸 그대로 보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디가 모르게 뭔가가 부서지고 뭐 낡고 이런 느낌이죠.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에 등장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또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워즈워드 이 시인을 상당히 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이 나옵니다. 카디프 성, 보메리스 성, 세 번째가 카나번 성이에요. 영국 웨일스 북서부의 카나번에 있는 성으로서 1284년에 에드워드 1세가 건설을 했으며 에드워드 2세가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1969년 현재의 찰스 왕세자, 제가 이거를 만들 때만 해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찰스 왕세자인데 지금은 찰스 왕이죠. 네. 그래서 이곳에서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왕세자나 이런 왕족들이 여기서 머물렀다는 얘기죠. 한때 웨일스 북부에 세워온 8개의 성 가운데 하나로 웨일스를 통치하는데 주요한 거점이 되기도 한 성입니다. 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카디프 성이나 보메리스 성보다는 조금 예쁘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건축물들은 상당히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봤던 두 개의 성과 다르게 조금 예쁘죠. 자, 이제는 상황영어 보도록 할게요. 단체 관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면 물론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단체 관광을 가시게 되죠. My name is Andy and I'll be your tour guide for today. 자, 제 이름은 앤디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관광 가이드입니다. 자, 저는 누구입니다. 여기처럼 my name is 누구누구 블라블라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I am. 그냥 저는 누구입니다 해서 I'm 블라블라 이렇게도 하죠. 자, 그 다음에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당신이 질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please가 빠지게 되면 이 문장은 명령문이에요. 근데 please를 넣어서 뭐뭐뭐뭐 해주세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역을 하게 되면 어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노라는 아이죠. 알려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Please stay with the group.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그룹과 함께 머물러 주세요죠. 그쵸? 그룹으로 머물러 주세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역하면 그룹을 벗어나지 마세요. 여기 don't가 없어요. 즉 not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내다, 머무르다라는 stay를 써서 벗어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My name is And and I'll be your tour guide for today.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stay with the group.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장이 깁니다. 얘는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줬으니까 and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name 다음에 is니까 연음시켜서 name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 I will의 축약형이 나오는데 이거 보통 어떻게 발음하세요? I'이라고 발음하시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묵음처럼 모음을 발음해 주시면 뒷단어를 하시기가 훨씬 편합니다. I'll b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투어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자, 투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광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sightsee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도 관광인데요. 얘는 진짜 명소만 골라서 가는 아이들, 명소만 탁탁탁탁 찍어서 가는 아이들은 sightseeing이라고 해요. 근데 투어는 뭐냐면요. 명소도 가면서 먹거리도 먹으러 가고 체험하러 가고 그다음에 쇼핑도 가고 예를 들면 배를 타러 간대. 이건 명소가 아니에요. 즐기려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투어라고 하고요. 명소만 딱딱딱딱 찝어서 보는 거. 그것도 관광은 관광이죠. 명소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거는 sightseeing. 보는 거가 위주다라고 해서 sightseeing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let 다음에 me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는 자음동화가 있는데 영어는 자음동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끊어주셔야 돼요. 안 끊어주시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미음 발음이 일어나는 자음동화가 일어나는데 영어는 자음동화 없어요. 그래서 let me 해주셔야 되고요. if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if you, have 다음에 any니까 have any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문장 그러면 어디서 끊어요? 네, 비교적 그닥 긴 거는 아니지만 if절 앞에서 끊어주시면 되죠. 자, 이 문장 그럼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stay가 맞아요. 근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니까 쌍장 stay 해주시면 되고요. 자, with는 발음 기호를 찾으시면 th가 무성음의 번데기와 유성음의 기타가 다 되는데요. 여러분 with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꼭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뒷단어를 편하게 하시려면 항상 유성음을 하셔야지 무성음을 하시면 뒷단어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유성음의 기타 발음. 자, 그러면 더라는 th의 th 발음은 뭘까요? 그렇죠. 이게 또 기타 발음이야. 그럼 발음이 동일하죠? 앞에 발음 안 합니다. with. 자, 그러면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Please stay with the grou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Don't fall behind예요. 자, 그럼 fall 하면 뭐예요? 떨어지다라는 자동사예요. behind는 뒤죠. 그러면 뒤로 떨어지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룹 뒤에서 쳐지시면 안 됩니다. don't가 붙었으니까. I sign up for the 3 days trip이죠. 자, 여러분 sign 나왔어요. 여기서 sign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네, 이거는 동사예요. 왜요? ed가 붙을 수 있는 건 동사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sig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네, 서명하다. 근데 여러분 서명 언제 하세요? 물론 사장님이, 부장님이 이렇게 상사가 어떠한 서류에 자기가 이걸 봤다라는 것을 사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5만 원 이하의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는 서명을 안 하셔도 되지만 5만 원 이상이면 서명하셔야 되죠. 그 서명하면 뭐 돼요? 내가 이걸로 결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signed up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결제하다. 자, 그 다음 3day는 뭐예요? 그냥 3일이에요. 그쵸? 근데 3일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3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요. 그 여행이라는 건 지금 단차 관광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냥 3일은 집에 갔다가 자고 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박을 하면서 여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3일 여행인데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면 2박 3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출입은 제가 아까 투어와 사이싱에 관한 그 차이를 말씀드렸죠. 출입과 우리가 이거와 비교해야 될 게 트래블이 있어요. 트래블과 출입의 또 차이는 뭘까요? 출입은 4철자고요. 트래블은 6철자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출입은 기간을 정해서 짧게 다녀오는 여행. 트래블은 엄밀히 말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는 여행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3일이라고 이렇게 기간을 딱 찝었죠.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출입은 4철자고 트래블은 6철자라고 했죠. 그래서 출입이 짧은 여행, 트래블은 긴 여행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저는 2박 3일 여행으로 결제했습니다. Here is my receipt. 자, 영수증입니다. 여기 제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영수증이 생각이 안 나요. receipt. receipt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할까? 비슷한 말로 B를 쓰시던가 아니면 책을 쓰셔도 돼요. Wow, this scenery is beautiful. 경치가 훌륭하군요. scenery 하게 되면 경치, 경관이라고 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Don't fall behind. I sign up for the 3-day trip. Here is my receipt. Wow, the scenery is beautiful.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sign은 규칙 변화하죠. ed를 붙였는데 ed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또 쓰여져 있는 건 다 아시겠다면 d를 넘기시면 돼요. signed up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트립이 맞아요. tr 사운드니까 trip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signed up for the 3-day trip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문장 this가 s로 끝났는데 뒤에 scenery가 다시 s로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s 안 합니다. This scenery. 자,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주세요. 그죠? sign에서 GH 묵음, G 묵음이에요. 보통 IGN으로 이루어진 단어에서 G 발음이 묵음이에요. 이거 말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어 뭐 있으세요? 이렇게 활용되는 거. design. 앞에 DE만 붙여주시면 돼요. 디자인, 설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도 G가 묵음입니다. 자, 그 다음 또 receipt에서 P 발음이 묵음이에요. 이거 혹가다 receive이라고 발음하시는 경우 있는데 P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receive는 아니고요. receipt 해주셔서 시옷 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scenery에서 C가 묵음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Wow, this scenery is breathtaking. 자, 여러분 이거 지금 공통되게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지금 이 세 문장만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문장도 그런데 뭐가 공통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뭘까요? Wow, this scenery is blah blah.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다른 점은 뭐예요? 그렇죠. 이 비동사 뒤에 다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breathtaking 하게 되면 이게 뭐다?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얘가 형용사잖아요. 밑에 보시면 숨 막힌, 너무 아름답고 놀라워서 숨이 막힌인데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얘는 어디서 왔을까? 그렇지. breathtake에서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단어의 조합을 한번 볼게요. bread에다가 take이 합쳐진 건데요. 여러분 bread가 뭐예요? bread? 숨이라고 하는 명사죠.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th는 번데기 발음이고요. 여기 ea는 무슨 발음이 나냐면은 이게 애 발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숨이라는 명사. 그래서 원래 이게 breath take 하면 이게 동사예요. 뭐냐면 숨을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어서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ow, this scenery is magnificent죠. magnificent 하면 웅장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경치가 웅장하네요. 자, 그 다음에 wow, this scenery is so inspiring. 마찬가지예요. 이게 inspire에서 온 거예요. inspire 하게 되면 뭐예요? 감동적이다 라는 동사예요. 거기다 ing 붙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만들어 갖고 이거 형용사 만든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자꾸만 앞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뒤로 가네요. 그래서 아주 근데 이건 또 다른 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so가 붙었어요. 그래서 경치가 아주 감동적이네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ow, this scenery is breathtaking. Wow, this scenery is magnificent. Wow, this scenery is so inspiring.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아까 이거 breathtaking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 is 다음에 so죠. SS니까 앞에 S를 안 합니다. It's so inspiring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inspire 하게 되면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뒤에 모음 ing와 만나면서 살아요. 그래서 inspiring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투데이스 퀴즈는요. 그룹 뒤에 쳐주시면 안 됩니다를 영어로 써주시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고 영어 써주세요.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트 2 상황 영어만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